오늘 아침 세수하시다 말고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추신 적 없으십니까? 어제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얼굴인데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이게 정말 내 얼굴이 맞나? 언제 이렇게까지 내려앉았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늙어버린 걸까? 눈 밑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볼은 힘없이 흘러내리고 웃을 때마다 깊게 패이는 입가 주름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진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까지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발라도 아무리 돈을 써도 결국 거울은 솔직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의 맨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보고 계신 그 얼굴 끝난 얼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신 노력도 절대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빗나갔을 뿐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괜히 포기했구나.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비싼 화장품도 아닙니다.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시술도 아닙니다. 집 근처 약국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것 두 가지만으로 3주 안에 거울 속 인상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중장년 시니어 분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피부가 늙는 이유를 대부분 나이 탓으로만 돌리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부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주름, 처짐, 건조함 같은 변화는 피부가 이제 나 좀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점점 더 빨리 늙어가고 제대로 응답해주면 생각보다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는 게 바로 피부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피부 노화가 왜 시작되는지, 무엇을 바꿔야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밤 루틴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 노화의 본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는 스펀지와 같다. 어릴 때 스펀지를 떠올려 보시면 물을 잔뜩 머금고 탱탱하게 부풀어 있죠. 조금만 눌러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젊은 피부가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스펀지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푸석푸석하고 물을 부어도 금세 흘러내립니다. 탄력도 없고 주름도 쉽게 잡힙니다. 피부도 정확히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이 변화의 첫 번째 원인은 피부 속 기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 안에는 지배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은 피부를 위에서부터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기둥이 점점 가늘어지고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콜라겐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기둥이 약해진 집이 어떻게 될까요? 벽이 처지고 균열이 생기고 전체 구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이 아래로 처지고 입가 주름이 깊어지고 눈가처럼 자주 움직이는 부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피부 보호막이 헐거워진다는 점입니다. 피부 표면에는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얇지만 중요한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이 튼튼할 때는 수분이 잘 지켜지고 외부 먼지나 세균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보호막에 틈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들이 생기면서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화장품이 따갑게 느껴지고 세안 후 얼굴이 금방 당기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건 예민해진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재생 속도의 저하입니다. 피부는 가만히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낡은 세포를 밀어내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이 주기가 비교적 짧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 결과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상처가 나도 회복이 더디고 얼굴 전체가 생기 없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역시 답이 없구나.
더 늦기 전에 포기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부는 재생 능력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단지 잠시 느려졌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올바른 신호만 보내주면 피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진짜 핵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상도 못하셨을 조합입니다. 화장대가 아니라 약국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핵심 열쇠, 바로 식물 유래 재생 성분과 피부를 지켜주는 밀폐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주 단순한 조합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성분의 정체와 왜 이 조합이 노화된 피부에 다시 신호를 보내는지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지점입니다. 도대체 약국에서 파는 무엇이 피부 시간을 되돌린다는 건지, 괜히 민간요법 아니냐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매한 표현 없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시니어 피부에서 반복적으로 결과가 나타난 조합은 바로 식물 유래 재생 성분과 바세린입니다. 먼저 식물 유래 재생 성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성분의 뿌리는 병풀이라는 식물에서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상처가 나면 잎을 찍어 바르던 바로 그 식물입니다. 이 병풀에서 추출된 성분은 피부 안에서 4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콜라겐 신호를 다시 켜줍니다. 이미 줄어든 콜라겐을 억지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피부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자극을 줍니다. 약해진 기둥을 다시 세울 준비를 하게 만드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나이 든 피부는 늘 잔불 같은 염증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늘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 성분은 이런 미세한 염증을 진정시켜 피부가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미세 손상 회복을 돕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들이 모여 주름이 됩니다. 이 성분은 그런 손상을 빠르게 정리해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노화를 앞당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햇빛, 공기, 스트레스 속에서 쌓인 노화 신호를 누그러뜨려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이면 이미 화장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문제는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피부 안에 얼마나 머무르느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을 떠올리면 끈적거리고 답답하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바세린의 진짜 역할은 보습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밀폐입니다. 피부 위에 아주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과 유효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이 보호막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사이 피부가 가장 활발히 재생되는 시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재생 성분이 날아가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피부 안에서 천천히 작용하게 됩니다. 즉, 바세린은 성분을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재생 성분은 그 안에서 일할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 조합이 밤에 사용될 때 특히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피부는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골든 타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합이라고 해서 아무 제품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얼굴에는 반드시 식물 유래 성분만 들어있는 연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여러 종류를 보여주더라도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단기간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를 얇게 만들고 혈관을 예민하게 만들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바세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향이나 색이 들어간 제품이 아니라 성분이 단순한 순수한 형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커피 몇 잔 값보다도 적습니다. 비싼 크림을 여러 개 겹쳐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조합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요리를 잘못하면 탈이 나는 것처럼 사용법이 효과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단계는 저녁 세안입니다. 이때 물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이미 약해진 피부 장벽을 더 무너뜨립니다. 미지근한 온도로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는 세안 직후 수분 채우기입니다. 얼굴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지 마시고 살짝 촉촉함이 남아 있을 때 평소 쓰시던 순한 로션이나 에센스를 발라줍니다. 2단계는 피부를 젖은 흙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의 성분이 잘 스며듭니다. 세 번째가 핵심 혼합 단계입니다. 손등의 재생성분 연고를 아주 소량, 그리고 바세린을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양으로 덜어냅니다. 두 가지를 손가락으로 충분히 섞어 반투명한 크림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도포입니다. 문지르지 마시고 눈 밑, 입가, 이마, 목처럼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톡톡 두드리듯 아주 얇게 펴 바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루틴입니다. 하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라면 바세린의 비중을 조금 높여 보호막 역할을 강화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아침까지 당김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복합성 피부라면 기름이 많은 부위는 피하고 볼과 목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성 피부라면 양을 최소화하고 빈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만 주에 한두 번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라면 반드시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를 하시고 천천히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각질 제거 성분이나 강한 기능성 제품과는 같은 날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에 신호를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혼란만 생깁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달라지느냐입니다. 이 조합은 느립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일주 정도 지나면 세안 후 당김이 줄어들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2주에서 3주 사이가 되면 거울을 볼 때 표정이 달라집니다. 잔주름이 덜 도드라지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편안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을 넘기면 목과 입가처럼 변화가 늦던 부위에서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할 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이거 매일 바르면 더 빨리 좋아지는 거 아니냐? 다른 비싼 화장품이랑 같이 써도 되느냐? 혹시 모공이 막히거나 여드름이 나지는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루틴 매일 하면 효과가 더 빠르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운동과 비슷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무리하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이 루틴은 피부에게 일을 시키는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신호를 주는 방식입니다. 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모공이 답답해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함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싼 기능성 화장품이랑 같이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이 루틴의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성분이 많아질수록 피부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기간만큼은 미백, 탄력, 주름 개선을 한꺼번에 노리기보다 재생과 보호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게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세린이 너무 끈적여서 불편한데 다른 걸로 바꿔도 될까요? 이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루틴의 핵심은 바로 이 밀폐 효과라는 점입니다. 바세린 없이 재생 성분만 바르면 공기 중으로 금세 날아가 버립니다. 아주 소량을 얇게 펴 바르시면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끈적임이 문제라면 양을 줄이는 것이 해답이지 바세린을 빼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얼굴 말고 다른 데 발라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추천드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목과 손등입니다. 목은 얼굴보다 더 빨리 나이를 드러내는 곳이고 손등은 늘 외부에 노출돼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 두 부위에 이 루틴을 함께 적용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정돈돼 보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여드름이 생기거나 모공이 넓어질까봐 걱정됩니다. 지성 피부라면 충분히 들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강조 드리는 게 밤에만 얇게 그리고 주기 조절입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얼굴 전체가 아니라 볼 한쪽이나 목에 먼저 적용해 보십시오.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은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고도 아니고 특별한 시술을 받은 분들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사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시장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70대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목주름이 너무 신경 쓰여 여름에도 항상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나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이 예전만큼 접히지 않는 것 같다고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선이 부드러워졌다는 걸 본인이 먼저 느끼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취미로 노래 모임에 나가시는 분입니다. 조명 아래서 유독 도드라지는 눈과 주름이 고민이셨습니다. 사진 찍는 걸 점점 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루틴을 한 달 정도 유지한 뒤 주변에서 얼굴이 덜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야외 활동이 잦은 분으로 피부가 늘 거칠고 칙칙하다고 느끼셨던 분입니다. 밤에는 이 루틴을, 낮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는 것만 병행하셨습니다. 한 달 뒤 피부톤이 균일해졌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정직하게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루틴의 효과를 더 오래, 더 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입니다. 피부는 우리가 자는 동안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은 피부 재생의 핵심 구간입니다.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깊은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틴의 효과는 배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피부는 겉으로 바르는 것보다 속에서부터 채워질 때 훨씬 안정됩니다.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눠 물을 꾸준히 드셔 보십시오. 피부결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의 가장 조용한 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루틴도 늘 걱정과 불안 속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이 시간을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오늘도 잘 해주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 루틴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금기 목록,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루틴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셔도 좋고 구독, 좋아요, 저장하시고 계속 보시며 생활에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과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하게 오래가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양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많이 바른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공이 막히고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이 루틴은 얇게, 가볍게 신호만 주는 방식입니다. 얼굴이 번들거릴 정도라면 이미 과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십시오. 낮에는 햇빛, 먼지, 메이크업이 겹칩니다. 이 상태에서 밀폐를 해버리면 피부에 부담만 줍니다. 밤에 바르고 아침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안해 잔여물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눈 안쪽은 절대 바르지 마십시오. 눈 주변은 피부가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눈꼬리 바깥쪽까지만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물로 씻어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부에
이 루틴을 적용하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문 뒤 피부가 안정된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붉어짐, 가려움, 따가움이 느껴진다면 참지 마시고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피부는 참고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다른 피부 치료나 약을 사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시작하십시오. 특히 스테로이드 연고나 여드름 치료제를 함께 쓰고 계신 분들은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원칙입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색이나 냄새가 달라졌다면 아깝더라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원칙입니다. 유통기한을 지키십시오. 피부에 바르는 것은 음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한 것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꼭 가져가셔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피부 노화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잃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것만 바꾸려 했습니다. 더 비싼 것, 더 강한 것, 더 빠른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그런 방식에 점점 지쳐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루틴은 피부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밤에만 정해진 양으로, 정해진 주기로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피부는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일주 뒤 세안 후 얼굴을 만져보십시오. 느낌이 다를 겁니다. 3주 뒤 거울을 볼 때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6주 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늙어 보이던 인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과 아름다울 권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한숨 대신 조금의 기대를 가져보셔도 됩니다. 어르신의 피부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되찾는 자신감을 낭만 닥터 김 선생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